이번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 하나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만간 이제 캐나다산 목재, 낙농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한 건데 캐나다에서 너네가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는 미국산 농산물, 목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너무 부당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만큼 맞춰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게 됐습니다. 서로 이제 한 방씩 주고받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 낙농품 목재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르면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쯤 됐을 때 상호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줬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지금 한 달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다시 캐나다에 대해서 보복성 상호 관세를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품목 자체를 USMC에 포함되는 품목만 상호 관세 유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라도 관세를 좀 유예해서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된 물품을 보면 캐나다는 여기에 38%, 멕시코는 50%가 밖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유예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시각이 맞을지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날 바로 또 캐나다 목재와 낙농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언급한 것이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신경전으로 벌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어제 이 외신 준비를 하게 되면서 관세 타임라인을 쭉 이렇게 만들어 음. 봤어요. 근데 뭐 사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다음 날에는 사실 여기서 자동차는 한 빼겠다. 달 어. 유예하겠다. 그리고 뭐 맞아요. USMCA에 해당되는 품목은 한 달 유예를 하겠다. 하지만 또 다음 날에 이어서 이 음. 행정 명령이 또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좀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화 소통을 했다라고 했고요. 대미 맞불 관세 카드를 빼든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날카롭게 조금은 신경전을 한 것으로 또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니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폭스뉴스 쪽과 같은 어. 그쪽 정치 성향의 트럼프 쪽 트럼프 쪽에서 나왔던 이제 외신 기사였습니다. "욕설을 주고받았다."라는 말이 진짜요?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그냥 외신으로만 단독 보도가 된 거기 음.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마디로 봤을 때는 캐나다와는 신경전을 음. 벌이고 있지만 멕시코와는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 아닐까요? 너무 힘들 것 근데 이게 같아요. 어쨌든 간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제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맞아요. 없고 다시 또 반복이라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원래 연초에 이야기 많이 너무 많이 했었는데 나왔었죠. 이게 반대로 흘러가는 기사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음. '아우 너무 이른 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까지로 봤을 때 외신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일단 CPI를 좀 바라봐야 될 것 이번 같은데 주가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이번 주에 과연 CPI가 어떤 모습을 음. 보여주는지 맞아요. 확인해 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 하면 바로 좀 파트너로 꼽히는 게 머스크. 머스크죠. 그 관련된 이슈를 또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도지수장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인력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또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이 전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전날이라고 하면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6일입니다. 이 강요회의에서 머스크와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에 두고 연방 공무원 대거 해고 문제를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음. 머스크는 루비오 장관이 인력을 충분히 해고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고 이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머스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국무부 직원 1,500명은 해고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면서 따졌습니다. 이 루비오 장관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머스크가 국무부 산하인 미국 국제개발처를 해체하려는데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전해가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해고한 사람들을 재고용해서 해고 쇼를 벌이고 싶은 것인지 비꼬는 투로 묻고 음. 국무부 개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도지가 꼭 필요한 인력까지 해고해버리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논쟁이 계속되면서 불편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었고 또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루비오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쟁에 또 개입을 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루비오 장관은 할 일이 많고 매우 바쁘다면서 항상 출장을 다니는 동시에 TV에 출연하고 운영해야 할 부처가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또 전달이 됐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을 때는 루비오 장관 그리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이렇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 끝나고 나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인력 감축 규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수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부처별 인력 감축은 각 부처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엄청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머스크한테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코멘트로 이해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NYT 보도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충돌은 없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일로는 마코와 잘 지내고 있고 둘 다 환상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모르죠. 네. 그쵸. 조금 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요 내용은 좀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뉴스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